네, 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조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UDL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말도 낯설고 UDL이라는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특수교육 쪽에서 온 거고요. 어떤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를 수업에 적용해서 수업 절차나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든 연구입니다. 이제 연구의 필요성은 저희가 이제 여기 경기도 교육청 아닌 경기도가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16 체제를 2015년에 이제 만들면서 그때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도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교육에서 UDL을 이제 원리를 확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2017년도에는 제가 또 미래 교육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때의 하나의 그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편적 학습 설계가 중요하고 미래 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간간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이 원리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삼고 연구를 했고요. 저게 이제 보시면 나오시지만 보통 미래교육 얘기할 때는 아이들 각각 하나하나의 다양성이나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 개별 맞춤형 수업이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미래교육을 보시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만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옷을 사러 갔을 때 옷이 기성복만 입고 나의 어떤 뭐 패션 감각이라든지 나의 스타일이나 나의 선호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옷을 입으려면 맞춰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교육 자체가 그런 기성복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좀 탈피를 해서 지금 이제 학생 수도 좀 줄고 각각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면서 이 보편적 학습 설계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각자 아이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이 연구의 필요성이고요. 그걸 통해서 교육 형평성과 질적 수월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물론 뭐 문헌 연구나 뭐 전문가 협의회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가장 주된 방법은 실행 연구이고요. 실행 연구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그 과정들을 담는 건데 앞에 실천적이라고 붙는 이유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6명 교사 그리고 중학교 4명 교사분들 10명이 모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UDL이 뭔지 잠깐 공부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4차 워크숍까지 하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UDL 아마 생소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영어로는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라고 해서 앞장을 따서 이제 UD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UD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할 때 여기서 나오는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임산부든 어린이든 노약자든 또 장애를 가진 시각, 청각 이런 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다 고르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편적 설계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한 것이 보편적 학습 설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 학습의 과정을 저렇게 이제 달리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달리기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이 장애들을 걷어주는 거. 네, 그래서 앞에 학습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장애들을 없애주는 것이 UD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특수교육에 장애아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아이들, 우리가 그냥 특별한 물리적인 신체적인 장애는 없어도 각각의 학습의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인 자료를 좀 더 잘 받아들인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실제로 뭐 실험을 또 직접 해야지 되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장애물을 제거해줘서 학습자들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과 과정의 평등이라면 실제로 학습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결과의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UD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 정보를 잘 하는 아이들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또는 저렇게 실물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할 때 굉장히 다양한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표상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건드려 줬을 때 배움에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참여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UDL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지만 무조건 쉽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아이들이 적절한 어려움을 갖췄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우면 도전의식을 못 느끼고 또 너무 어려우면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어려움은 제거하지만 너무 쉬운 것들을 하고 싶은 것만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1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잘 약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60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기존의 수업과 크게 다른 절차는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보시면 보통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교육과정 분석을 먼저 하시는데 저희는 교육과정 분석과 함께 학습자 분석 그리고 학습자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중시하면서 함께 했다는 것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UDL 목표 설정, 이렇게 이제 꽈배기로 한 것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UDL 목표 설정을 보시면 보통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하나의 목표잖아요. 성취 기준과 성취 목표를 하나를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의 약간 수준에 따라서 조금 그것들을 달리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고, 이것이 저희가 수업 모형이라는 말을 안 쓴 이유는 그렇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런 성찰의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지속적 성찰을 쭉 이제 그 기저에 깔리는 과정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시면 그러면 이거 UDL은 수준별 수업인가?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수준별 수업은 아니고 아이들의 그런 준비도 뭐 성취 수준에 대한 것도 고려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표상의 원리나 표현의 원리에 나와 있는 선호하는 학습 양식, 또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배울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배우든지 그 개념을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텍스트만 지금은 물론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상의 원리나 표현의 원리나 참여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요거는 그냥 저희가 10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약간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냥
그냥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연구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10분이 실행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4분이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떻게 이 유대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났더니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 연구 제목이 수업 모형이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모형이 아니고 패러다임이구나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업 방법과는 조금 이제 다른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각자의 출발선이 다 다른데 그 출발선에서의 각자에 맞는 도움닫기가 돼주고 있는 것 같았다. UDL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줄탁동시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들이 이제 용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병아리가 부화를 할 때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대요. 만약에 3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이때 어미만 밖에서 쪼는 게 아니라 이 병아리도 같이 쪼아야만 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하셨던 용어인데 하시면서 이게 아이들의 주도성이 살아나면서 줄탁동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이게 이제 하시면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성이 발휘가 되다 보니까 교사가 그냥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워주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교사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게 이제 그 아이들마다 배우는 내용이나 수준들이 약간 다를 수 있고 그것들을 교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정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이것이 배움이 기쁨이다.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됐고 그것이 성취감이나 몰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업 시간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과학 수업 시간마다 항상 과학실 그 큰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아이의 관심은 개를 좀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를 통해서 그 배움의 내용이 바이러스였거든요. 원생생물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였는데 이 선생님이 얘가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광견병에 걸린 아이들은 개도 광견병에 걸리는데 그러면 그거는 바이러스겠지 하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회 원리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배울 때 이것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관심과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지를 교사가 배움과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가 이거 1학기 때 했고요. 2학기 때 그 선생님들 만나서 물었더니 여전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과학 전담 교사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하게 됐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 얘기 들어보시면서 이거는 참 이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드실 것 같아요. 10분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열정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또 전문가들이셨어요. 그래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걸 하면서 과연 이걸 통해서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까 또 5개년 형성되는 건 아닌지 계속 좀 불안해하셨고 또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약간 그룹별로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학습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또 무슨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 인적 물적 인프라, 또 교사가 하면서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이제 평가 체제가 미비하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것들을 배워서 똑같은 도구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UDL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이 여전히 좀 아이들이 주도적인 존재라고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UDL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기존에도 있는 UDL에 대한 것인데 저희의 좀 다른 점은 저기 밑에 보시면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수업 전략도 아마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생소한 건 아니고 다 많이 이제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썼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표를 완성했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수업 방법이 아니고 패러다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느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보게 되면 내가 다른 기존, 예를 들면 이해중심 교육과정 백워드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보편적 학습 설계 못하겠죠. 왜냐면 난 백워드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 연구에도 10분 중에서도 백워드 하시는 분이 한 5분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아우르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기존의 수업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조금 더 감이 좀 안 닿으실 것 같아서 탐 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생활 방식,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수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분류하지 않고 좀 열어놓고 이런 아이들의 각각의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UDL이 하나의 틀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는 UDL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좀 바라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 중심 평가로 바뀌지 않으면 이제 UDL을 할 수가 없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까도 수업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간의 교사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2학기 때는 이것을 자기 학교에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UDL 같은 거 하려고 했을 때 뭐 UDL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주도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교사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주도성이 많이 살아나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